자, 반갑습니다. 투자의 신 타타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이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지금 새벽에 미장이 또 빠졌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 3% 이상 빠졌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올랐던 것들을 어느 정도 반납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쨌든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상황이 다 다르시겠지만 지금 어쨌든 전반적인 시장이 위치한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우리는 지금 단타를 하고 또 이미 제가 어제도 그렇지만 현금화를 다 시켜놨죠. 그죠? 시장이 저는 아직 덜 빠졌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하다고 하면서 제가 현금화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는 겁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려면 지수를 보셔야겠죠. 근데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큰 흐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좀 확대를 해서요. 자, 지금은 코스피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고요. 정확하게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8개월이었습니다. 보이시죠? 정확하게 이 구간부터 시작을 해서요. 매물대를 돌파한 구간부터 8개월이 걸렸고요. 그리고 지금 하락 파동이 나오고 있는 시간은 16개월입니다. 이 두 개의 기간을 더하게 되면 전체 24개월, 즉 2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반등을 하고, 그죠? 정확하게 딱 어떤 구간을 잡고 반등을 한 시간이 8개월이라고 한다면,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매물대 구간을 돌파한 구간으로 파동을 계산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실 거는 상승하는 이 기간보다는, 그죠? 하락하는 기간이 당연히 더 길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파동적인 관점으로 조금만 더 보자면 여기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간이 나오죠. 정확하게 조금 보자면 이런 중간 라인, 이 중간 라인 구간 부분에서 살짝 반등이 또 나와 주었고요. 또 38 구간 지점에서도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히 하단부에서 또 살짝 반등이 나왔죠. 그죠?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이 주가와 21선, 요거 25월봉선이죠. 25월봉선과의 이격을 보셔야 됩니다. 이 이격 자체가 지금 30% 이상 발생하고 있죠. 맞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 주가가 단기간에 이런 식으로 바로 반등을 할 확률이 높을까요? 혹은 조금 더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이 구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선택이 맞을까요? 확률적으로. 저는 이 후자에 조금 더 가능성을 둡니다. 조금 더 빠져서 다 털어버리고, 그죠? 요렇게 돌리는 게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바로 반등하는 그림은 오히려 더 역효과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빠져서 이렇게 돌아가는 흐름이 맞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자체의 큰 흐름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 전체의 차트입니다. 그죠? 479 전체의 차트고 최대 매물대 구간이 여기에요. 1860포인트입니다. 1860포인트고요. 지금 위치한 구간은 이렇게 2200 라인, 그죠? 2200 라인을 지금 여기에서 살짝 반등이 나와준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매물대라기보다는 두 번째로 가장 큰 매물대고요. 그 다음 매물대가 바로 1860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환율 문제도 그렇고 지금 뭐 유럽이든 중국이든 다 경제 위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는 환율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수출 중심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미장이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고 반등폭도 적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1800포인트까지, 1858포인트까지 열어두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코스닥도 이미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전에 이 추세 자체를 이탈하면서 바로 주가가 빠졌죠. 요 구간을 이탈한 순간부터 하락 파동이 진행 중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매물대가 왔죠. 지금 최근에 하락 패턴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항상 매물대 구간을 확실히 깨고 오히려 공포감을 더 확실하게 준 다음에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구간 자체를 많이 열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 내가 만약에 개인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이 과연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죠. 그죠? 지금 주가 지수의 흐름처럼 본다면 이렇게 8개월 동안 올랐다가 16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죠?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구간에서 물렸는지가 다르겠죠. 요 구간에서 물렸는지, 요 구간에서 물렸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환경 자체는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인하를 하면서 그죠? 이 정도면 인플레이션이 잡혔고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걸리는 시간이 여러분들 몇 개월일까요? 아닙니다. 예, 최소 2년은 걸려요. 이거를 완벽하게 인하를 시키고 돌리는 데까지 시간이 최소 2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묶인 자금을 그대로 2년, 3년 묶이면서 가지고 갈 건지 혹은 이거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느 정도 처리를 해서 이 하락장 속에서 어떤 살 수 있는 하락장 속에서도 매일매일 그냥 꾸준하게 단기적인 구간만 노리면서 나의 실력을 향상시킬 건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말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요. 그죠? 9월에도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주가 지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빠지기 이전에 이미 현금화를 말씀을 드렸고, 이런 하락 시장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것들은 어제 어떻게 제가 했던 방식이죠. 주도주 위주로, 그죠? 시장 주도주 위주로 구간만 끊어 먹겠다. 그죠? 구간만 끊어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제도 제가 현금화를 그대로 100%를 시켰죠. 그죠? 현금 100%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구간만 짧게 먹는다면 어차피 물리더라도 짧게 물리고, 그리고 현금화를 계속 가지고 가니까 매일매일 실현 손익 있죠. 예. 매일매일 나는 실현 손익을 쌓아가는데, 실현 손익을 매일매일 그냥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께서 개인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짤짤하게 그냥 금액이 만약에 개인 종목 지금 물려 있는 분들 대부분 그래요. 물려 있는 걸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물려 있다고 치면 현금은 얼마 가지고 있냐면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수익 내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 3천만 원이 빠지는 속도랑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벌어들이는 속도랑 과연 어느 게 빠를지 이 시소 싸움에서 과연 이게 맞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구간은 분명히 위험한 시점이고 또 이미 사실 중요한 구간, 어떻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구간은 사실상 조금은 지났지만 이런 하락장 그리고 앞으로 더 벌어질 하락장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면 그죠? 살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극복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시장이 오든 간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더 잘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조심스러워요. 예, 정말로 조심스럽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선택의 구간이 한 번 더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계속 빠지는데 그러면 언제 주가가 오를 수 있냐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는 사실상 아무도 모르죠. 그죠? 모르는데 기본적인 전제는 간단합니다. 이평선이 모여야겠죠. 이평선이 수렴을 해야 됩니다. 이 120 그리고 그죠? 이 60, 20 이런 것들이 수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수렴을 하려면 아직 멀었죠. 그죠? 월봉상도 마찬가지. 월봉상도 결국에는 이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결국에는 반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20 월봉선도 그렇고 이 60 월봉선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이 120 월봉선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서 결국에는 주가가 요렇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데 요렇게 빠지게 되면 자 보세요. 주가 자체가 조금 빠지게 되면 오히려 패닉셀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이평선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모여서 자리를 잡아주고 나서 반등을 해줘야 돼요.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기와 금리 인하를 하면서 양적 완화를 했던 이 시기와 그리고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 구간에서 이렇게 돌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고려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락장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원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크지 않아도 좋아요. 크지 않아도 좋고 매일매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의 자금이 1,000만 원이 있다면 하루에 뭐 1%, 2%라도 좋아요. 그냥 단기적으로 매일매일 그냥 수익을 조금씩 쌓고 또 현금, 또 현금. 왜 이래야 되냐면 지금이 하락기이기 때문이죠. 맞죠? 완연한 상승기라면 완연한 지금 주가가 상승 초입부고 상승기라면 스윙을 해도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구간으로만 딱 여러분들께서 노리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금요일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했던 것들을 보시게 되면 보세요. 데모라는 종목을 우리가 같이 했었죠. 그죠? 자, 분봉을 보여드리게 되면 크게 안 했죠. 어쨌든 데모는 재건주로서 충분히 시세를 줄 수 있는 구간이 여기 들어가서 여기 먹고 맞죠? 그리고 또 여기 들어가서 여기 먹고 그러니까 요렇게 짧게만 치고 하루에 한 종목 혹은 두 종목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절대 무리도 안 했고요. 매수하자마자 거의 바로 오르고요. 매수하자마자 거의 바로 오르고요. 맞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어느 정도 여유만 있고 상황적인 여유만 있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종목도 많고 뭐 이것저것 다 많은 상태에서는 제대로 못합니다. 앞으로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정말로 조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택은 어차피 여러분들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지만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께 더욱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구간 끊어먹기에 대해서 자주 또 할 예정이니까 잘 보시고 또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도 뭐 정확하게 뭐 말씀을 전달해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어쨌든 뭐 저를 보시고 제 방송을 보시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시는 것들을 보셨다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월요일 장이 솔직히 걱정이 돼요.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월요일 시장 자체는 정말로 걱정되는 게 일단 미장이 3% 빠졌잖아요. 코스피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요만큼 4%나 올랐죠. 그죠? 이렇게 갭으로 해서 얼마만큼 빠질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일단은
여기에서 더 빠지면 분명히 패닉셀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린 겁니다. 패닉셀은 아무래도 모든 것들을 다 이탈을 하는 거죠. 이 마지막 매물대 구간까지도 이탈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 빠져버리게 되면 심리적으로 버티기 어려울 수 있어요. 빠진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또 급등이 나올 거라는 확신은 절대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그래도 현금은 확보가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녹화 방송을 조심스럽게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오전 8시 4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